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 달리법이 뭐냐면 단순 이자 계산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만 원에다가 10%의 이자를 붙이는데 달리법으로 붙이는데 그럼 만 원에 10%면 얼마야? 1,000원. 그렇지 계속 1,000원씩 붙이는 거야. 야, 우리 대금. 자, 좀 맞네. 독립법인데 혹시나 나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출을 받거나 제3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야 할 일이 생겼다. 제3금융권. 근데 독립법으로 안 이자를 모르겠어요. 계산한다. 그러면 안 맞겠구나. 독립법이 뭐냐면 만 원의 이자로 복리 10% 받는데 그럼 첫 번째 달에 10%면 얼마야? 1,000원 받겠지. 그럼 이거 합쳐서 얼마야? 11,000원. 그럼 그 다음 달 이자에는 이거에 10%를 붙이겠다. 1,100원. 오, 뿌라네. 그러면 2,100원. 또 이번엔 오. 해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거에다가 이자를 붙이겠다가 복리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는 등기수열에 활용해서의 원리학계는 무조건 얘만 나옵니다. 왜일까요? 복리법만. 뭘까요? 저 단리법 잘 할 자신 있어요. 저 달리법 내도 가끔 가다 나 틀릴 것 자, 같은데. 이 문제를 대표적으로 풀 때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첫 번째 그림 그리셔야 돼요. 오. 오. 도표 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요거 작성해서 푸셔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가 않고 그 진짜 다음에 헷갈리더라. 언제 돈을 넣고 언제 돈을 찾는지 초에 넣고 말에 찾는지 오. 말에 넣고 말에 찾는지 요것들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거 가지고 뭐가 바뀌냐면 첫 번째하고 초항이 바뀌어요. 예. 왜지? 왠지는 이제 보여줄게요. 대표적인 걸로 1112번으로 볼게요. 오. 보자. 매년 초 일정한 금액이래. 매년 초 일정한 금액을 11월 12일. 입금한대요. 그 다음에 12년 후 원리학계가 어서 오세요. 좀만 더 늦게 오지. 몇 분 기다렸니? 저희요? 원래 차 시간은 한 10분 정도. 100만 원이겠죠. 그때 연이율 6%에 매년 초 얼마씩 적금해야 될까? 그러면 가림을 넣고 X 1년 초라고 합시다. X 1년 말이에요. X 2년 말. (12년) 쓰니까 X 12년.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그럼 봐봐. 여기에 A1을 넣었어. 그럼 1년 말 되면 1년 지났으니까 뭐가 붙겠어요? 이자가 붙겠지. 1년 또 지났어. 또 이자 붙겠지. 그러면 12년 말이면 12만큼 받을 거고 요만큼이 붙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나요? 그 다음에 여기가 1년 말이면 2년 초랑 같지. 그럼 여기에 또 A1 넣겠지. 이게 또 이자 붙고. 여기 될 거거든요. 이때 또 돈을 넣을 거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넣고 쭉 해서 여기에서 처음 돈을 넣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얘가 이게 되겠지. 자, 항이 몇 개니? 13개. 지수가 1부터 13까지. 13개구나. 쌤. 미안. 너무 하시네요. 어떡해. 1부터 13까지인데. 12년. 아, 네? 큰일 날 뻔했네. 12년 아니에요? 이렇게 되지. 이씨, 와우, 12개다. X 11년. 1년 지났고 2년 지났고 12년이니까 6이겠지. 오. 그럼 여기서 A 넣으면 여기가 A의 1.06이 되겠죠.
해서 초항이 일정 예고 항의 개수가 12개 무슨 수열이 돼요? 등비수열이 되죠. 등비수열. 그럼 등비수열 합공식 공비분의 마이너스 1 1. 첫째 항의 첫째 항. 공비의 항의 개수. 그래서 얘 계산해 주시면 되고 얘를 문제에서 알려줘요. 그래서 대입해가지고 짠짠 계산해 주시면 끝. 이게 원리학계인데 28 유형 상환이 있죠. 상환. 걔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이따가 지금 할까? 상환 봅시다. 이거 이해되니요? 응. 상환이 문제인데 상환은 뭘 또 생각해야 되냐면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빌리는 사람이 있고 자 X1만큼 빌렸어. 그럼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 너한테 안 빌려주고 얘를 그냥 은행에 예금만 시켜놔도 이자가 생기는데 내가 그 이자를 포기하고 너한테 빌려주는 거지. 그지? 그럼 돌려받을 때 그 이자만큼은 돌려받아야겠지. 그게 요 상환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빌려주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붙인 돈을 돌려받아야 손해가 없는 거야. 그지? 그럼 빌리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요만큼을 이 시기에 갚기 위해서 적금을 세워둔다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가 일정액을 계속 적금하겠지. 그럼 얘로 구한 원리합계랑 얘가 생각하는 원금 이자가 같아지면은 문제가 안 생기겠지. 그래서 얘로 총 갚을 금액 정해놓고 이 원리합계 했을 때 이 두 개가 같아지게 하면 그게 상환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보자. 해결의 법칙 1115번. 선생님 그러면 그 적금이 아까 응. 그거랑 응, 똑같은 응.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야. 거기서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만 추가되는 게 상환이야. 그럼 보면은 180만 원짜리 물건을 구입하는데 80만 원 구입할 때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 초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을 10회로 나누는데 그렇다면 지금 물건 주인 입장에서는 100만 원을 못 받은 거지. 그지? 80만 원 받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180만 원 다 받고 100만 원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이자가 나오는 이자만큼은 더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100만 원 곱하기 이자가 얼마니? 월 2%네. 그 다음에 몇 개월이지? 다음 달 초부터 갚아가니까 10개월이네요. 그러면은 얘는 이만큼을 받아야 되는 거야 지금. 받는 사람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갚을 사람은 달초, 원달초, 원달말 다음 달부터 들었을까? 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 하면 이때 끝나겠네요. 자, 그럼 다음 달 초에 A1씩 넣었어. 그러면 한 달 지나면 1.02 또 지나면 얘는 요만큼이 나왔지. 선생님 근데 9월 말이면 10월 초지.
1월 초, 2월 초, 3월 초, 4월 초, 10월 초 되니까 10번이지. 이해됐어요? 이게 4초, 3초, 2초 이게 포함되는 거야 말이. 그럼 봐봐. 그럼 이때 또 돈을 갚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때 또 이때 또 그다음에 이때 돈을 넣고 그럼 이때 이게 되겠지. 그 다음에 10월 초에 돈을 딱 내면서 끝나지. 네. 그지? 그럼 이 합이랑 뭐가 같아야 돼? 얘가 같아야 돼. 그렇게 되게 하는 A값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1.02 빼기 1 A에 첫째 항이 초항이 A예요. 1.02에 10승에 마이너스 1 해서 이 값이랑 이 값이 같아지게 하는 A값 찾아주시면 돼. 그게 상환이에요. 근데 아까 적금에서는 초항이 A가 그치. 왜냐? 그때는 초에 넣고 말에 찾았거든. 그럼 지금은 초에 넣고 초에 끝나지.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같은 되면은 초항이 항상 얘고, 시작과 끝이 한 달 차이 또는 1년 차이, 연이자면 1년, 월이자면 한 달 차이면 초항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한 게 저것 때문에 초항이 바뀐다고 얘기한 거야. 여기까지 하시면 되시겠고, 오셨으니 우리 정석 진도로 나가볼까요? 10장 정석분입니다. 정석분을 나갈 건데 요 정석책이 조금 구성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또요? 역시 정답.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첫 번째 원래 정적분을 배우고요. 네. 다른 모든 문제 순서가 그 다음에 정적분의 응용 해서 정적분을 포함한 함수 플러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하고 정적분의 활용을 봐서 넓이 구하기를 배우거든요. 곡선과 직선 사이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근데 요 10장의 정적분은요, 얘도 포함하고 얘도 포함하고 얘도 포함해요. 네. 네. 우와. 멋있다. 뭐지? 그래서 넓이 구하 보시면은 정적분을 배우고 볼자마자 넓이. 149쪽에서까지는 딱 정적분 값을 구해야 하는데 갑자기 한 장 넘겨보면 넓이 구하시오 할게요. 어쩌라는 거지? 그 다음에 정적분 계산하는 법 배우고 153쪽의 기호문제 10-3번은 별표 쳐두세요. 써두세요. 옆에다 2차 함수의 넓이 공식. 네. 2차 함수 기본문제 10-3번. 왜 넓이 구하라고 넓이 공식 알려줘요? 넓이 공식은 여러분들 필수 암기고 총 4가지 알려줄 겁니다. 교과서에도 없고 문제집에도 없어요. 근데 2차 함수에 넓이 공식. 넓이. 우와. 얘는 필수 암기입니다. 네. 근데 얘를 알잖아요. 네. 속도가 2배 빨라져요. 구하는 속도. 우와. 오. 그래서 그거는 나머지 공식들은 12장 넓이 쪽 할 때 알려줄 거고, 그리고 넘겨보시면은 정적분 막 잘 나오다가 갑자기 연습 문제 직전에 정적분을 포함한 함수가 나와요. 네. 10-10번 fx식의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죠. 그게 저거예요. 정적분을 포함한 함수. 예. 단어 구성이 좀 이상합니다. 많이 이상.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 150쪽과 153쪽은 12장 넓이 할 때 나갈 거예요. 지금 10장에서는 안 나갑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159쪽까지 나간다고 보시면, 그냥 다 하자. 저거까지.
여기까지는 하자. 넓이는 빼고. 이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리고 연습 문제도 지금 미리 표시할게요. 넓이 구하라는 문제가 있나? 없나? 있나? 없나? 없네요. 연습 문제. 많지? 모르는데. 자, 정적분으로 갑시다. 진짜 다 나가요? 진짜예요? 할 수 있을까요? 누구요? 진도는 나갈 수 있는데 숙제를 할 수 있을까요? 그치, 그게 문제지. 자, 부정적분은 상수항을 정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함수식으로 구했고요. 정적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적분하는 구간을 정해서 적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 그래서 얘는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상수값으로 나와요. 상수값으로 나오고 어떻게 기하적으로 이해하시면 편하냐면 부호를 가진 넓이. 저도 부활이다 이거. 알겠어, 필기 연습할게. 부호를 가진 넓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이게 그래야지 12장 가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편해요. 그 다음 이 정적분 정의법이 원래는 구분구적법이었거든요. 네. 얘로 정적분의 정의를 설명을 했는데요. 얘가 도망갔어요. 어디로? 비적분으로. 그래서 구분구적법 내용이 빠졌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간단히 알아야 되니까 봅시다. 정적분 값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fx라는 선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여기가 0이고요. 그렇다면 0부터 a까지 fx, 여기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 있지. 얘를 정적분 어떻게 구하냐면 표시를 0부터 a까지 fx의 dx 이렇게 구하거든요. 이때 이 적분이 시작되는 지점, 얘를 아래 끝이라고 하고요. 적분이 끝나는 지점 여기를 위 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적분하는 구간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뭐가 되냐면, 풀 때는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면은 적분한 함수에다가 위 끝을 대입하고요, 적분한 거에다 아래 끝을 대입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자, fx 적분하면 라지 fx 플러스 적분 상수 생기지. 네. 여기다가 얘를 대입하고 뒤에다가 얘를 대입했을 때 적분 상수가 날라가요. 그래서 함수값들을 차로 구하게 돼서 정적분은 이렇게도 기억하시면 돼요. 피적분 함수, 적분 함수, 원함수 수의 함수값의 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이 들 거예요. 아니, 적분이랑 요거랑 뭔 상관인가? 그리고 이 함수를 적분한 함수의 함수값의 차가 왜 이 넓이랑 연관이 있는 건데,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넓이를요 S라고 할게요. 그때 SX라고 할까? 넓이를 그때 요만큼 늘었대요. 이게 Y축이에요. 요만큼 늘었을 때 요거를 X와 이만큼 늘었으니까 X 증분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요만큼 는 부분이 있지. 그러면 고기를, 자, 여기까지의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 XA라고 하죠.
여기까지 0부터 a까지 넓이를 SA라고 하면 여기까지의 넓이는 S의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네. 그러면 이 파란색 부분 요 넓이는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네. 네. 좀 보기 편해서 얘를 A라고 하지 말고 X라고 하자. 얘기하기 편해. 근데 이 넓이는 이렇게 볼게. 요 함수값은 얼마야? fx지. 네. 그러면 요 사각형의 넓이는 델타 x 곱하기 fx지. 그거보다는 얘가 더 크겠지. 네. 네. 근데 여기 함수값은 얼마겠어? f의 x 플러스 델타 x지. 그럼 요 빨간색 사각형의 넓이는 델타 X 곱하기 델타 X 곱하기 X 플러스 f의 x 플러스 델타 델타 X. x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럴 때 델타 x 양수지. 네. 그지? 델타 x를 전부 다 나눠줄게요. 다 쓰자. 그럼 fx는 요거지. 제 가로 저거 뭔가야. 어디서 본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요 중분값을 0으로 보내버리는 극한원을 씌워버리면 어디서 많이 본 거 가는 데가 없다. 북한이 뭐더라? 이거. 네. 근데 제 혼자 X가 쟤만 저렇게 델타 봐요. X로 와요. 왕 이렇게. 따라왔다. 그 다음에 우리 극한에서 배웠다시피 극한 시험에 요 등호 붙는 것까지 기억나지? 그래요? 진짜요? 아니 봐봐. 어렵네요. 진짜 얘가 어려워요. FX 야. 어떡해요? 얘가 gx 아이씨 네? 얘가 gx야. 네. 네. 얘가 hx야. 네. 네. 그리고 이게 x가 a야. 네. 네. 그러면 fx의 모든 함수값들은 gx보다 작지, 네. hx보다 작지. 네. 근데 얘를 리미트 씌워서 오. x를 a로 극한으로 보내버리면 이 세 개의 극한값이 다 어때? 하나로 같지. 그래서 등호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등호를 붙이고 나서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델타 x에다 뭐 대입하면 돼? 0 대입하면 되는데 여기 델타 x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그대로 fx 그대로 튀어나오지. 네. 얘는 자 뭐가 여기네요. 뭐에 대한 정의야? 도함수의 정의지. 네. 그러면 s를 미분한 것에다가 이거 되겠지. 그 다음 얘는 델타 x 0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 그렇다면 s 프라임 x는 뭐랑 같아? f x랑 같지. 뭐지? 그럼 fx를 접근한 얘는 네. 샌드위치 왜요? 정리. 아니 근데- 그건 이해했어요. 근데 일단 지금 이게 여기서 안 돼? 여기서 이리로 가는 거? 네, 글로는 갔는데 그냥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봐봐. 얘랑 같아. 네. 네. 그렇다면 얘랑 같겠지. 네. 아니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s 프라임 x인 얘가 네. 누구랑 같다는 얘기야? FX요. 얘랑 같다는 얘기지. 뭔가 논리상 네. 맞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지금 봐봐.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얘를 적분하면 뭐 돼? XX. 이게 되지. 이게 되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x에다 a 대입하면 sa는 뭐 안 붙어요? 적분상수 얘기하는 거지. 네. 오늘 내 영향이. 에레. 나 약간 바보 됐어. 근데 저희 몇 번 하면 과연 이해는 할 수 있을까? 잠깐만. 이러고도 그냥 외웠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이래? 여기서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여기 다시 봐봐. SX를 예. X에 관하여 미분한 게 뭐가 돼? FX가 되지. 네. 근데 미분한 게 같다고 해서 그 원량수가 다 같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봐봐. 그렇다면 FX를 X에 관하여 네. 적분 함수를 하나의 부정적분은 SX라고 볼 수는 있지. 하나의 부정적분은 네. 그지? 네. 자 그러면 요 넓이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지. 네. 그래서 아까 시작과 끝이 이렇게 나타냈잖아. 위아래 바뀌면 죽어요. X, A. 봐봐. 그럼 0까지의 좀 위에. 이렇게 가자. 이게 얘를 x라고 하고 얘를 x축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까지라고 할게. 네. 그럼 a까지의 넓이를 sa라고 볼 수 있지. 네. 여기까지의 넓이를 sb라고 볼 수 있지. 네. 그 다음에 sx는 fx 플러스 적분해서 c라고 볼 수 있지. 여기까지 됐어? 네. 얘를 미분한 게 얘니까 네. 여기까지 됐지. 그럼 b까지의 적분값은 fb 플러스 c지. 네. 네. a까지 적분값은 이거지. 네. 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를 구하고 싶거든. 네. 네. 그럼 여기서 이걸 뭐 하면 돼? 빼요. 그럼 sb 마이너스 sa가 fb 마이너스 fa가 되고 적분원수 같으니까 지워지지. 네. 여기까지 됐어? 이때 이걸 앞으로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겠다? 이렇게 나타내겠다. 예. 멋있다. a부터 b까지. 오. 그래서 적분한 함수에다가 윗끝을 대입하고 적분한 함수에다 아래끝을 대입해서 두 개를 뺀 게 이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정적분값이 이 부호를 가진 넓이가 되고, 그렇다면 물어볼게. x축보다 밑에 있어. 그럼 이 정적분값이 얼마가 나올까? 양수가 나올까? 음수가 나올까? 음수가 나와요. 오. 오. 얘가 fx야. 그럼 얘는? 양수. 그치. 해서 여러분들이 정적분을 딱 봤을 때 느낌을 가르쳐야 될 게, 아, 상수값이 나오겠구나. 첫 번째. 오. 두 번째, 기하적으로는 부호를 가진 넓이랑 같겠구나. 세 번째, 원함수 값을 차겠구나.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뭐가 되냐면 나중에 넓이 구하실 때 함수가 이렇게 돼서 F축을 지날 때가 있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A부터 C까지의 정적분 값은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요. 음수. 여기는 양수. 양수요. 그럼 A부터 B까지는 이 양수에서 얘를 빼야 되겠지. 그러니까 저기 말하면 양수 더하기 음수가 되면서 어떤 값이 나오겠지. 그치? 네. 그러면 그 값은 이 부분의 넓이의 합이랑 이 부분의 넓이의 합이랑은 다르지. 네.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4, 얘가 플러스 4, 얘가 마이너스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값은 2니까.
근데 넓이는 2고 4니까 넓이는 6이지. 그래서 부호를 가졌기 때문에 넓이랑 정적분 값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넓이 구할 때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배울 거야. 보면 되겠지. 지금은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상수값이다. 부호를 가진 넓이다. 원함수값의 함수값의 차다. 이렇게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계산법은 요 피적분 함수의 적분 변수가 x잖아. 얘를 x에 관해서 적분하시고 대괄호를 씌워주신 다음에 위끝 아래 끝을 이렇게 써줘. 네. 계산법이야. 얘를 이렇게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대입해서 빼주시면 돼. 오. 이게 적분 계산법이에요. 저것만 기억할 것 같아.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계산은 다 돼요. 다행이다. 근데 이 의미를 왜 계속 얘기하냐면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선 적분을 봐야 고난도 문제가 풀려. 못 풀겠네요. 아니지. 지금 당연히 처음일 때는 안 풀리지. 나중에 돼서 고등학교 2학년 돼서 얘기야. 아, 좀 많이 되네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이 정적분의 성질을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지금 이 끝이랑 아래 끝이 어때?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승부를 해보자. fx가 이렇게 있고 a가 여기 있어. 네. 이거의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그래서 위끝과 아래 끝이 같으면 그 값은 무조건 영. 0이 돼요. 이게 첫 번째. 좋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냐? 위끝과 아래 끝이 같다. 그때 정적분 값은 0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자, 얘는 이거지. 네. 얘는 이거지. 네. 네. 여기다 얼마 곱해야 얘랑 똑같죠? 마이너스 그렇지. 그래서 위끝과 아래 끝이 바뀌게 되면요,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요. 오. 짱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위끝과 아래 끝을 바꿨을 때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세 번째. 이게 결국 뭐예요? FB 마이너스 FH. 얘도 그렇다면 정적분 할 때 정적분에서 요 둘은 어떻다고 볼 수 있어? 같다라고 볼 수 있지. 그 뜻은 뭐냐면 부정적분에서는 적분 변수가 중요하지만 정적분에서는 적분 변수가 달라도 구간이 같으면, 구간과 함수가 같으면, 0이 아니었어요? 아 A네. 자, 다시 변수가 달라도 피적분 함수가 같고 그 적분 구간이 같으면 그 둘의 값은 어떻다? 같다로 놓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했고, 네 번째. 얘는 계산돼요? 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적분 구간은 같지. 네. 그러면 두 함수가 합칠 수가 있어요. 그거다. 그것이. 인테그랄의 성질이죠. 우와.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식을 합쳤을 때 지워져서 간단해지면 합치라는 얘기고, 원래 식을 봤더니 너무 복잡해. 그렇다면 뭐 하라는 얘기야? 따로따로 보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네. 네. 다섯 번째. 왜 이렇게 많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저 한국어를 만들면 안 돼요. 여기까지 넓이가 얘지. 네. 여기까지가 얘지. 네. 두 개 더하면 결국 뭐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요. 그래서 그 뜻은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의 dx야. 오. 그 뜻은 뭐냐? 부도 같은 것도 아니고. 적분 함수가 같아. 그리고 위끝과 아래 끝이 같아. 그럼 두 개를 합칠 수 있어, 적분 구간은. 근데 얘는
대소관계가 필요 없어. 만약에 이렇게라고 했고 그러면 얘는 여기만큼이지. 네. B부터 C까지는 여기만큼이지. 네. 근데 여기는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fx의 dx지. 네. 위끝 아래 끝이 바뀌었으니까 얘 마이너스 붙이면 빼준 거지 이만큼을. 네. 그지? 그럼 네. 결국 뭐야? 남는 게 이만큼이지. 네. 그래서 결국 A부터 C까지인 거야. 네? 오. 다시. 오, 신기해. 요거 넓이가 요만큼이지. 네. 얘는 이거 넓이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지. 네. 그럼 여기서 얘를 빼란 얘기지. 네. 그럼 뭐 남아? 얘 남지. 네. 그럼 결국 A부터 C까지 정도뿐이지. 오. 됐어요? 그래서 이거의 대소관계에는 연연할 필요가 없어. 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가 인테그랄 성질입니다. 카. 인데 인데요? 뭐가 더 있어요? 이제 이 적분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문제겠죠. 저 이거 보면 지금 머리 터질 것 같은데. 벌써 용량 표가 됐는데. 딱 하나, 둘, 셋. 얘만 할게요. 네. 유형은. 자, 첫 번째입니다. 쉬운 것부터 할게요. 쉬운 거. 자, fx가 무슨 함수라는 얘기지? 이거 x야? 함수? 그치, 우함수지. 오. 뭐에 대해서 대칭이지? Y.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러면 이렇게 지금 대칭이라는 얘기겠지. 네. 일단 만약에 적분하면 여기겠지. 네.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의 dx가 요거 넓이지. 근데 네. 우와. 요 넓이랑 네. 요 넓이는 어때? 같아요. 그러면 이 계산을 이렇게도 바꿔도 되지 않을까? 0부터 a까지 적분한 다음에 그걸 2배 때리는 거. 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간이 윗끝 아래끝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를 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구간이 대칭인 상태라 그래. 구간이 대칭일 때 우함수면요 0부터 윗끝까지 한 다음에 2 곱하면 돼. 그러면 이게 계산이 간단해져요. 두 번째, 얘는 무슨 함수죠? 기함수. 그쵸, 기함수예요. 원점 대칭이죠. 네. 자, 물어볼게요. 얘랑 넓이는 어때요? 같아요. 같아요. 근데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더하면 어떻게 돼? 없어져요. 그치. 뾰로롱. 얘를 gx라고 할게. fx 가자. 자, fx가 기함수고요. 네. 구간이 대칭일 땐 이 값은 무조건 0이에요. 그럼 얘를 어디다 써요? 정석에는 기본 문제 10-5번에 1번을 보시면 이걸 딱 보자마자 지금 적분을 때릴 생각이니까 머리 아프죠? 근데 봐봐. 아까 인테그랄 정적분 성질에서 복잡한 식은 어떻게 하라고 했지? 쪼개서 그랬지. 자, 얘 우함수예요, 기함수예요. 차수가 홀수야, 짝수야? 홀수니까 기함수지. 얘만 단독으로 봤을 때 네. 그럼 의미 없지. 네. 얘는 기함. 기함수지. 의미 없지. 네. 얘는 기함수. 의미 없지.
얘는 우함수. 무함수 숫자 남겨놓고 얘는 양수. 얘는 우함. 그치.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은 너무 좋다. 이걸로 되고 무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2배의 0부터 3까지 3x제곱 플러스 2의 dx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얘는 2 곱하기 얘 적분하면 하면 2배 3 대입하면 0 대입하면 사라지지. 네. 그래서 2 곱하기 33에서 66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 무함수 기함수를 적절히 잘 사용해야지 계산이 간단해져요. 알겠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분기형 함수가 있어요. 네. hx라는 놈이 구간으로 나눠져 있대. 하나는 fx고 하나는 gx래. 얘가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데 a가 양수예요. 이게 대소관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물어봤어 문제에서 인테그랄 0부터 b까지 hx dx를 구하시오. 그럼 얘들아 어디서 함수가 바뀌어? x가 얼마에서? A. 그 다음 그 a가 0부터 b 사이에 있지. 네. 그럼 얘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적분 구간을 쪼개셔야 돼요. 0부터 a까지는 무슨 함수야? fx. a부터 b까지는 gx겠지. 그래서 분기형 함수 같은 경우는 적분 구간을 함수가 쪼개지는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셔야 돼요. 얘를 업그레이드판이 뭐냐? 절대값으로 쓰여진 함수예요. 자, 인테그랄 t-2 dt 0부터 4까지래. 자, 그러면 이 절대값 t-2라는 애를 fx라고 할게요. 그럼 fx는 뭐를 기준으로 나뉘어? 1을 기준으로.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t 플러스 2지. 네. 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t-2. 그치. 그러면 0부터 4까지니까 어디서 구간을 나눠야 돼? 2. 그치. 0부터 2까지는 얘겠지. 네. 2부터 4까지는 얘겠지. 네. 네. 이거고 일반적으로 이게 내신 시험에서는 4.5에서 5점짜리 문제예요. 높아요. 그래서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도 바로 접근하려고 하면 잘 안 보이거든. 그래서 얘를 하나의 함수로 보고 이 함수를 분기형으로 나눈 다음에 보시는 게 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정적분을 포함한 함수는 다 봐서 나가든지 말든지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딜 푸시면 되냐? 네. 149 그다음에 154, 155, 156, 157까지 푸시면 돼요. 네. 다시 149, 154, 155, 156, 157. 네. 149 표시해야겠지? 표시했어요. 155, 156, 157. 154부터. 네. 154, 155, 156, 157.